네, 다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우리 2부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너의 앞날을 무조건 응원할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우리도 이 드라마 블랙독 보면서 여러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저런 사람 꼭 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이제 화살표를 우리로 돌려서 우리는 어떤 좀 스타일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는 좀 호감형 스타일인지 아니면 좀 약간 속된 말로 또라이인지 자기를 또라이로 소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부분들 얘기도 좋고요. 우리 두 분은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구님부터. 저는요 사실 제 스스로 제 성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제 좋아 보이세요? 네,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지내보니까 제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결혼하니까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나는 내가 여태까지 성격이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랬더니 애들이 이러면서 너 원래 성격 안 좋았어? 라고 얘기를 원래 안 좋았다? 너 원래 안 좋았어라 그래서 나 원래 성격이 안 좋았구나. 이제 그때 저를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대체로 이제 친구들이 전 또라이류는 아니었고 너 정말 병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병맛. 무슨 표현일까요? 병맛. 병맛이라는 게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니까 병신맛 약간 이렇게 또라이 쪽에 좀 속하는 편이긴 한데 좀 뭔가 이상하고 뭔가 괴짜짓을 좀 많이 하는 그래요? 그런 실제로도? 예 그러니까 제 평소의 모습이 우리 뭐 몇 가지 에피소드 들을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 그런 거 에피소드는 없어요. 없고. 근데 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중학교 때인가 뭐 칠판 전체를 이제 동그라미에 표정 들어간 걸 전체를 칠판을 채운다던가 좀 아무나 할 것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쉽지 않은 일이죠. 좀 그런 갑자기 막 이상한 춤을 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니까 얘는 정말 병맛이다 이런 얘기를 네. 병맛이라는 얘기는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뜻이라는 거는 네. 근데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쓰지 않고 그냥 얘 또라이라고까지 가지 않을 때쯤 쓰는 거라고 저 스스로는 위안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결혼한 지 이제 한 8개월 됐네요. 새댁이네요. 네. 그러면 신랑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본인을 향해서? 신랑은 또 이제 아직 신혼이니까 저를 항상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는 편입니다. 행복하게 엔딩을 이거 남편이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진 않지만 언젠가 볼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인수 쌤. 저는 저를 처음에 딱 보면 대부분 호감형으로 봅니다. 맞아요. 학생들. 맞아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많이 바뀌어 있죠. 또라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호감 그 느낌이 아니라 오늘 느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 특이하다 느낀 게 애들 지각하면 청소를 시키거든요. 초등학교는 좀 지각을 하나요, 애들이? 하죠. 맞아요. 저희 중학교 애들이니까. 중학교 좀 민감하지 않아요? 지각이? 사실 중학교까지는 괜찮아요. 고등학교가 이제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사실 오늘 여기를 오려면은 한 10분은 일찍 나왔어야 여유 있게 타는데 종례가 이제 다 끝나고 다 정리하고 4시 25분쯤 호텔을 쓰고 빨리 나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를 청소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청소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청소를 시키는데 저도 표정이 안 좋고 청소하는 애들도 표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야 너네 좀 착하게 뜨고 또 빨리 쓸어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청소를 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노래를 틀어줬거든요. 그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라고 그걸 틀면서 제가 한가운데서 춤을 췄어요. 또라이네요. 열심히 하라고 지금 바쁜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야 웃으면서 쓸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바쁘셨는데 네. 그 춤추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정도면 인정이죠. 그렇죠. 인정. 네, 인정. 오케이. 두 분 인정. 저는 이 정도까지 아니고 지금 약간 벽을 치는 네. 좋습니다. 셔터 내릴게요. 우리 수진 쌤은 저는 약간 인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되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차가운 그런가 인상? 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더 호감형으로 보이려고 더 막 이렇게 하고
또라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고 싫은 건 안 한다고. 그래야 약간 교직 생활에서는 안 맞더라고요. 절대 죽어도 안 한다고. 네. MZ 세대네요. 안 한다고. MZ 세대. 네. 어. 제 친구들도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뭐 교환생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어가지고. 우리 그러면 흑진주님은 어떤 스타일? 저는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받긴 했지만 여학생들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까 귀엽고 공부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질문하고 이게 여학생들의 이미지인데 이제 제가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들이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서 뒤돌아서 막 애들 원숭이 흉내 내고 막 그랬다고 본인이 그랬다고요? 오. 그러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알게 되고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반 분위기를 흐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반장이거나 부반장일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이제 같이 웃으시는 분도 있지만 막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은 선생님 시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까지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고 이제 칠판에 이제 뒤에 쓰시면 나도 돌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학교에서 힘든 스타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중학생부터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거의 인싸였어요. 내 기억엔 그 고등학교에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공부도 좀 했죠? 글쎄요. 근데 네, 고등학교 때 좀 수학여행 가서 학교에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뭐가 이제 사건이 있었죠? 네, 수학여행한데 제가 전체 사회를 봐가지고 또 커트머리인 어느 반 반장이 사회를 보니까 커트머리에 대한 애들 여자애들의 동경이 있는 데다가 저희 반이 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그 습자지로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 소녀 태양 같은 수령님 아버지 이거 하고 저 뒤에 이제 저희 반 그 여학생 3명이 이제 스트립 쇼를 그래서 조명 어둡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씩 다 벗고 마지막 비키니까지. 진짜로요? 네. 실제로? 실제로. 근데 대신 우리 반 애들끼리 약속했어요. 저희 그때 고1 때 담임 선생님도 20대였고 20대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절대 누군지 이 3명에 대해서는 우리 끝까지 비밀로 하자. 학기 초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금방 못 알아보니까 2학기만 돼도 알아보실 텐데 너무 예쁜 애들 셋을 제가 그러고 딱 나왔다가 이어서 막 늘씬한 애들이 와서 돌면서 하나씩 벗으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고잖아요. 여고에서. 너무 충격인데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했으면 그게 몇 년 전이야.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철저히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남자 선생님들 들어올 때마다 누구냐고 묻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 뭉클하죠. 그걸 왜 알라고 그래. 그래서 궁금은 하죠. 아니 누구를 떠나서 누군지 궁금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저희 반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학교에.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느낌으로는 학교에서도 약간 선생님들 관계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대외적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좀 기억이 좀 나요. 저는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평범 그렇게 크게 뭐 튀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또라이 쪽도 아니고 근데 교사로서 내가 어떤 포지션일까 이제 보면 저는 약간 분위기 메이커? 어느 집단이든 보면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든 저는 그쪽에 좀 다 한쪽에 이게 진짜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좀 조정하는 역할들을 잘하실 해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이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내 역할이 이러하면 좋겠다라는 걸 스스로 좀 생각을 했어요. 조직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리 중간 역할을 해도 이쪽에도 욕먹고 저기도 욕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야 뭐 욕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캐릭터를 좀 갖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좀 하려고 하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자기소개 하면은 일어나서 다락방의 귀염둥이 고등학교 때까지 귀염둥이라고 어느 순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민망해서 이제 딱 끝날 때가 있었고 한참 했죠. 한참 그 캠프 가서 한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좀 여기 오는 패널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또라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라이는 그냥 평범하고 선생님 그러면 교사로서의 캐릭터는 좀 어떻고 그것 좀 물어볼게요. 여기 선생님 교사로서 캐릭터는 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요? 아이들한테 쉽지 않은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생님 누구냐면 소리 지르는 선생님도 아니고 때리는 선생님도 아니에요. 지금 뭐 소리로 때릴 수도 없지만 말을 잘 안 섞는 선생님을 가장 애들이 힘들어해요. 맞아.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딱 하고 그래 오늘 수업만 딱 하고 말을 개인적인 걸 안 섞을 때 애들이 가장 무서워해요. 무섭다기보다는 어려워해요. 맞아. 제가 본 경험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얘기를 막 TMI까지 다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올해도 끝났다. 왜냐면 애들 나를 다 파고 이제 몇 들어가는. 시간 만에 털리잖아.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버리죠. 그때부터 다 얘기해 버리는데 이제 그걸 잘 유지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떤 전략이면 전략이죠. 자기 반을 끌고 가는. 그래서 서서히 풀어주는 거죠.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상냥하지만 저도 약간 좀 단호하게. 거리를 거리가 주려고 해요. 일부러. 근데 너무 필요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친절하고 좋은데 무섭다. 제가 얘기했던 네. 느낌. 남자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 은근 무서워. 그래야 또 확실한 거리. 좀 살아남기도 하고 확실한 거리를 둬야 돼요. 단호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경력인데도 쉬는 시간에 애들이 제 뒤로 다 와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둘러싸여 있는. 그렇다고 이제 막 반이 막 무너지는 이러지는 않은데 젊었을 때 오히려 좀 더 거리를 둔 느낌이 있고 왜냐면 자신이 없 이게 허물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좀 이 정도 되니까 손주 보는 느낌으로. 이게 손주까지 너무 손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손주는 너무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제 딸이 이제 뭐 대학교 4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눈이 이제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각이. 아니 표정 자체가 젊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수진 쌤 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 순지보다 더 어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냥 보면 그냥 웃고 있어요 혼자. 그냥 걔 흐뭇한 표정이 나는 할아버지 거예요. 미소. 흔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고 우리 인수 쌤은 저도 약간 여기 계신 종철 선생님과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빠른데 3년 차에 그러면 먹어버리는데. 안 첫날 퇴직하신 분인데. 저는 거리 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단호하고 싶은데 아직 가끔씩 이제 각 잡고 혼내려고 이렇게 붙잡고서 얘기를 하면은 혼날 때 이렇게 입 쭉 내밀고 있는 애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귀엽게 보니까. 혼내다가도 저를 살짝 풀어주는 것도 있고 이제 저도 항상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주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너무 좋은데 애들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만 대하면 선생님이 더 힘들 거다. 그래서 그런 뭐라는 말씀. 거예요. 예, 선생님이 그죠. 힘들어질 거다. 그 항상 피드백을 주시고 저도 그렇긴 한데 요즘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서 그런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잘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괜찮은데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참관 수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수진 선생님 수업하실 때. 아니에요. 친절한데. 네. 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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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보다는 단호한. 적절한 거리두기. 근데 약간 저도 이 경력이 쌓일수록 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약간 연차가 낮았을 때는 많이 친절했던 것 같고 그러다 한번 호되게 당하고 그거 이제 약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한번 힘든 적이 있죠. 네, 호되게 당하고 이때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약간 하고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힘드니까. 얘기 들으면은 이제 학부모로서 또는 뭐 졸업생으로서 너무 아쉬워요. 처음에 부임해서 막 친절하던 여선생님이 변해가는. 어느 날 변해서 아줌마 선생님 돼 있고 그러면은 되게 좀 뭔가 되게 아쉽고 다시 찾아가기도 되게 좀 어렵고 근데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게 애들한테나 학부모한테나 블랙독에 보면 우리 고하는 선생님이 초반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교직뿐만 아니라 인간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1000m 오래 달리기를 한다 그러니까 암흑 같은 데를 터널을 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경험. 교직에서나 아니면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백곰님부터. 네. 저는 정말 가볍게는 매 겨울 아침마다 매 겨울 아침. 일어나서 나가야 될 때마다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 걸까? 이부자리를 박차고 네, 나갈 때.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생에서 그걸 정말 깊이 고민했을 때는 저는 한 25살 때쯤에 정말 어떤 큰 사건이나 이유 없이 사는 게 너무 어두움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점점 이제 아파질 거고 나이가 들면 아파질 거고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뭐 환경은 점점 파괴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좋은 일들은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즐거움 같은 게 없는데 왜 살아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했었던 적이 네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런 얘기를 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냥 그런 고민 다 사라지고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지. 근데 되게 너무 행복하다. 어. 그런 모든 걸 다 잊을 만큼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사실 자체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엄마가 나를 낳고 키우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너무 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런 고민들이 그냥 샤샤샤 이렇게 사라지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이 대목에서 또 안 물어볼 수는 없는 게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행복하십니까? 제가 사실 결혼하고 초반 한 3개월 정도에는 누군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무 좋지? 행복하지? 하면은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하하 너무 좋죠. 이 웃음 알죠? 하하하 이 웃음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 3개월 동안 정말 이제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적응이 딱 끝나니까 그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3개월 끝나고 적응이면 네. 와 네, 훌륭하신데요? 네 빠른 지금은 적응. 너무 저는 행복하고. 10년 걸렸어요. 아 정말요? 10년. 그러니까 그렇다고 10년 내내 싸웠다 이런 것보다는 10년 딱 지나고 나서는 그냥 서로 인정. 저희는 사실 싸우진 않았어요. 초반에도. 근데 다만 서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약간. 아, 진짜요? 네. 나 빨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너무 불편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어. 느낌을 서로 이제 네.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이제 터놓고 나 결혼했는데 대화- 행복하지가 대화를 않다. 하고. 왜 그런 걸까?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서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는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바톤에서 우리 수진 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요즘 결혼하는데 행복하세요? 네, 저는 오, 우리 가식적인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취업하고 혼자 지내다가 이제 자취 생활을 좀 좀 오래. 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생긴 거잖아요. 조금 더 풍요로워진 느낌 생활이 남자친구로 만날 때와 또 가족이 된 거잖아요.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행복하신데 본인이 이게 길게 힘들었던 뭐 경험들 이전이나 이유는 없겠죠. 이제 이전에. 근데 저는 이 1000m 달리기 같다는 질문에 최근에 제 친구랑 이 교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년을 할수 마치려면 있- 지금 살아온 만큼을 더 일해야 정년 퇴직을 한다는 말을 듣고 되게 아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만큼을 일해야 된다고. 1000m 달리기 정말 그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 어디까지 나가야 끝이 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좀 받긴 했어요.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정년이 더 늘 거래요. 지금 거의 제 결정이 다 된 상태고 그래요? 발표만 안 났고. 아니 그게 좋지 않으신가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약간 동료 그 연배 있으신 동료 선생님들이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가늘고 길게 오래 하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많으시잖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 그만두는 겁니다. 약간 그러는데 그 원할 때 그만둔다는 게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중학교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은 잘 맞거든요. 코드가 제가 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도 그땐 좀 간격이 클 것 같은데 그 제가 이 질문의 대답을 수진 쌤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전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교사라는 생활은 패턴이 거의 똑같거든요. 3월에 시작해서 달렸다가 여름 방학 되고 개학하고 또 달렸다가 겨울 방학 되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수업하고 퇴근하고 물론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데 10년을 더 하고 거기에 더 10년을 더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게 전 1000m 달리기가 될 것 같은데 선배 교사님의 궁금하네요. 생각은 이거는 아니 어떠신지. 충분히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고, 근데 뭐 미리 너무 미래 거를 생각해 버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 뭐 직장인들도 회사원들도 계속 같은 패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의 고민들이 또 저희 때보다 더 많은. 저희는 그냥 한번 교직을 선택을 하면 죽으나 사나 그냥 간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좀 약간 어려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이직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수진 쌤보다 더 어린 선생님들은 그냥 발령받고 한 3, 4년 안에 바꾸는 사람은 바꾸고 또 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해도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 올해가 이제 25년 초 내년 26년 들어가는데 이 지금 교육계의 이 상황이 가장 좀 이 터널 같다는 느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어려움들, 뭐 교육계 어려움들 많았었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서희초 교사 사건도 있고 하면서 교육계가 지금 가장 좀 많이 힘든 지금 학교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수선하고 해답은 알겠는데 가는 길이 먼 것 같고 저도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도 이런 거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나 할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되게 막 좀 터널 같은 느낌. 이게 빛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는 지점이 지점은, 언제까지 가야 그리고 돼.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좀 이런 의구심도 있고.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 좀 젊은 선생님들의 소진 특히 그거에 대해서 좀 엄청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또 어떤 루트로 드려야 될지 근데 그냥 되게 당부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교사로 임용이 되면 다들 좋겠다 하는데 이게 가시밭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자기의 정서를 도와줄 만한 어떤 상담실을 애초부터 좀 다니던지 아니면 자기의 뭔가를 나눌 만한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멘토를 빨리 구해서 학교든 밖에든. 교사 사회 안에서 선생님이면 더 좋고 그리고 상담실 같은 데를 좀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필사적으로 안 그러면 교직 사회가 적응하기 너무 힘들고 어떤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초임 교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게 시스템상으로 아직 그걸 도와줄 만한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거를 그냥 좀 힘들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필사적으로 초반에는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는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를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모임이 있으면 옛날만큼 선생님들 모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모임을 좋다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좋은 사람을 좀 붙잡아서 밥도 자꾸 사달라고 하던가 그 좋은 모임에 자꾸 끼고 그런 정말 악착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여기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학교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이게 바빠 죽겠는데 연수를 했는데 그게 무슨 청소년 상담과 무슨 정신서적 지지 이거였는데 거기 오신 분이 무슨 상담학 박사였고 연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감을 무조건 해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교직 생활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연수 문제를 주는 게 어떤 학생이 있는데 아침부터 선생님이랑 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이 학생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한 정답이 먼저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그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짜증이 났구나 이해를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물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 왔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선생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못 이기는 애를 훈계하지 못하고 공감을 하라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 교사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요구하는데 그럼 나한텐 누가 공감해주지? 남의 감정만 열심히 공감하고 나의 감정은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하면 난 결국 극단적으로 하면 결국 교사가 감정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지금 계속 교사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저도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것 같고 결국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도 우리도 공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 되면 결국은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모든 결정이나 선택이 약간 파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면 우리 애들한테 잘해줘라, 뭐 왕의 DNA 이렇게 해줘라 그런 주문이 정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로 이거 누가 쓴 거지 했는데 이거를 학부모가 교사한테 써서 주문을 이거 명년 주더라고요 다. 와 이게 진짜 지금 2023년인데 이게 가능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할 좀 의심을 했는데 저도 약간 세대를 비꼬느라 만들어낸 건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자녀가 그런 그 교육이나 대접을 받으려면 그걸 제공하는 교사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그렇죠. 양질의 기본이죠. 교육을 자기 자녀한테 베풀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모두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권이 정말 잘 회복이 돼야 이렇게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양질의 교사를 통해서 도로 자식한테 갈 수 있어서 순서가 먼저 우리 애를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얘를 이렇게 보호해줘 전에 교사가 좀 프라이드도 있고 편안하고 교직 너무 좋고 행복하고 재밌고 그리고 아이들도 나를 존경하고 학부모도 존경한다 이게 돼야 이제 역으로 학생들한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순서가 진짜 한 시민으로서 좀 이번 기회에 잘 좀 잡히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좋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0년 전쯤 됐나? 그때부터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느 선까지만 딱 얘기하고 더 못했던 제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도를 A, B까지는 해줘야 이 아이가 행동이 좀 수정되고 고쳐고 제 양심적으로도 교사로서 애한테 할 얘기인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면서 저를 보호하게 되면서 이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손해죠. 제가 뭐 그렇다고 그걸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을 못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교육의 문제가 엄청 생기겠다. 그게 저 혼자만 생각은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네. 생각하는데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고 아이들은 그런 지도를 받지 못하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10년 전에 딱 생각했어요. 이거 문제 생길 거다. 근데 지금 현상이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일어날 거는 뭐 당연히 생각은 못했지만 결국은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동학대법이 통과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주 결정적이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그런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할 거를 잘 못하고 휘말릴까봐 좀 몸살이고 조심하게 되고.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명, 선생님 10명, 100명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아이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정말 길면 길고 짧은 이 경력 동안에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어두운 시기다. 젊은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대로 많이 소진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많이 봤어요. 경력차 5년 전 선생님들이 많이 울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해줄 거는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못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반에 터진 일들을 옆반 선생님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까지는 되는데 왜냐면 들어가면 또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터져버려요. 나의 담임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학부모님이 왜 우리 담임이 있는데. 아닌데 왜 우리 아이가 겁먹게 옆반 선생님이 와서, 지도를 하냐. 위협을 하느냐. 이런- 초등학교 때는 아닌데 무서운 선생님이 막 딱 대주 잡았잖아요. 와서 막 그렇죠. 해주고 그런데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은 계셨어요. 절대 네. 못 하고요. 한 10몇 년 전에도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옆반 선생님이 들어가서 했다가는 역풍 맞죠. 네. 저는 교육계의 지금이 이게 되게 좀 어두운 지금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어찌 보면 희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좀 어두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통과돼야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파이팅입니다 선생님. 파이팅. 네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던 게 동료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들. 선생님이 아닌 우리 일반 두 분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제 후배들 이제 곧 교사를 준비하는 그것도 후배들에게 좋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봐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야. 하지만 하지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꼭 끝날 뻔했네. 그래도 꼭 교사를 해야겠다면 임용고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오면 전공 지식보다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선생님들은 사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수진 쌤은? 저는 최근에 일련의 일들에 있었을 때 공감이 많이 되었던 좀 책 구절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신영철 평론가 책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폭력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태도이다. 더 섬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택하는 순간이 타인에 대한 폭력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교사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다 교사 개인의 일로 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또 이제 이걸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는 잠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계시는데 이 목소리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리고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 교사인데 선배 교사로서 지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슬로건도 가르치고 싶다라고 외치세요. 그래서 다 학생과 선생님이 다 사는 이 환경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거는 저는 25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선생님들의 성향 자체가 모래알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절대 모여라 그러면 안 모여요. 각자 그냥 조용히 교실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스타일이지 지금 심각성이 엄청나다는 느꼈고 저도 경험상 제가 생활지도를 잘해서 지금까지 버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내가 잘해도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크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저나 1년 된 새내기 선생님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다. 여차하면.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더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네, 저는 그냥 이 시대의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회의 부모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가정에선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잘못 가르쳐서 어쩌면 요즘에 선생님들은 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제가 학부모가 될 때는 좀 집에서 아주 열심히 가르쳐서 내보내기로 네, 결심해 보았습니다. 네. 세 줄 써봤습니다. 행복한 선생님으로 살아내시기를, 선생님 자신의 꿈이 접히지 않기를, 사랑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박수. 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요 세 줄 마지막으로 우리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